10월 23일 영업인들을 위한 간추린 아침 뉴스입니다. 채널 추가, 팔로우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로해 나선 지 하루 만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두고 공방이 거세졌는데 야권은 특검이 답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 당내 친한계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면담 상황과 향후 정국에 대해서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사진 찍으려고 한 대표를 면담했느냐 이런 반응까지 보이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만찬 일정이 있다며 한동훈 대표와는 차만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만찬에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리 배치 등을 두고도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은 경합주 표심의 변수로 꼽히는 라틴계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46%대 트럼프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해리스가 우세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수혜 종목이 강세입니다. 반면 해리스 트레이드 즉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대선 상황에 따라 투자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가상화폐와 달러화가 대표적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정부가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리 군이 이틀 전부터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억양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북한군 파병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괴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위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5%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2%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 41개 국가가 포함된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1.8%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는 물론 사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에 팔아 5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100원짜리 주식을 최대 3만원에 팔았는데 피해자만 280여 명에 달합니다. 일본에서 500엔 동전 대신에 우리나라의 500원 동전을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공중 목욕탕은 최근 SNS 계정에 일본 500엔 동전 사이에 낀 우리나라 500원 동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목욕탕은 현금만 받는데 고객이 500엔 동전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500원 동전을 낸 겁니다. 이른바 먹방 논란에 휩싸였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이자 서울 휘문고 농구부 감독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서울시 교육청이 현주엽 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휘문고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촬영 이후로 농구부 훈련과 연습 경기에 불참했다는 학부모의 탄원서가 접수됐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살인사건이 150건 발생했습니다. 절반가량인 68건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우발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주거지 내 살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지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있어서는 안 될 직장 내 괴롭힘, 그런데 초등학생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처럼 모멸감을 주는 발언 등 괴롭힘이 공직사회 내에서도 만연하다고 합니다. 작년엔 상사가 혼전 임신한 직원에게 아비 없는 애를 임신했네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내부 감사실은 소용이 없고 익명신고센터나 감사원 신고가 차라리 낫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퇴직 후에 뒤늦게 자영업에 뛰어들고 또 기존 업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난 현실입니다. 60세 이상은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1을 넘겨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버티려면 가진 쌈짓돈, 기초생활비까지 털어넣어야 합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 28년 만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을 조달했는데요.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현지 공장 생산 능력 확대와 미래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등에 쓸 계획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구 대국 인도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이 대출 규제를 조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신 제2금융권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위고비가 지난주 국내에도 상륙했죠. 그런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니까 30초 만에 처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되고 있어서 오남용 우려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고비를 처방받으려면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거나 특정 BMI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8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퇴사를 얼마나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매주라는 답변이 11.4%를 기록했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을 빼면 노동자 10명 중 약 8명은 1년에 최소 한두 번 이상 퇴사를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의 IT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보이스 엔진 개발에 성공했지만 공개를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짧은 음성 파일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특정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보이스 엔진 기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지난해 국산 어획량이 역대 최저로 급감했는데요. 최근엔 홍합 전복 바지락 등도 집단 폐사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수입 수산물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징어, 고등어는 이미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했고 가자미도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식자재 공급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가을비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6회 초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죠. 미뤄진 남은 경기와 한국 시리즈 2차전 경기가 어제 또다시 우천으로 연기되면서 오늘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더블헤더로 체력과 불펜 싸움이 변수가 된 가운데 오늘 시리즈 2승을 한꺼번에 올리는 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 상강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은 대체로 맑겠고 반짝 쌀쌀해진 기온은 금요일에 평년을 회복하겠습니다.